어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뭐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연아? 오늘이 무슨 날인데 제발 묻지 마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 곧 돌아와요. 태수, 설마 또 술 마신 거야? 어머니, 믿어주세요.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지금 당장 도망치셔야 해요. 오디오를 듣기 전 오늘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부디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하루를 보내셨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사연을 불러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의 감나무 잎사귀를 비추며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기름 타는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추석 전날 명절 준비에 소란함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던 시각이었지요. 가스레인지 위에는 넓적한 팬이 3개나 놓여 있었고 그 위로 부침개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65세 정분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프라이팬 앞에 서서 부침개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허리는 오랜 노동으로 조금 굽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반죽을 떠서 팬에 올리고 노릇하게 익으면 접시에 옮기는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어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며느리인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며느리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부엌 입구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긴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지연이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핏기 없이 말라 있었지요. 괜찮아. 넌 거실 정리나 해. 사람들 오면 앉을 자리 만들어야지. 분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뒤돌아 나갔어요. 지연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한 걸음걸이였지요. 정분자는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집안의 중심이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뒤로 그녀는 혼자 이 집을 지켜왔어요. 큰아들 태수와 며느리 지연 그리고 손주 둘이 함께 살고 있었지만 집안의 모든 큰일은 여전히 분자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도 제사상 차리는 것도 친척들 접대하는 것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지요. 젊은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23세 시집와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분자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의 사업이 어려울 때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지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엄마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째 딸 미란이었어요. 38배 미란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명절에만 집에 내려왔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청재킷을 입은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들어섰지요. 미란아, 왔니? 길은 안 막혔어? 좀 막혔지. 그래도 일찍 출발해서 괜찮았어. 미라는 부엌으로 들어와 분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분자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는 진심으로 따뜻했습니다. 형수님은요? 거실에 있을 거야. 가서 인사해. 미라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응시하는 듯한 초점 없는 시선이었지요.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미란의 인사에 지연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의 눈동자에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스쳤어요. 아, 미란 씨. 왔어요. 네.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지연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얼굴 근육만 움직인 것처럼 어색했어요. 미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저 피곤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큰아들 김태수가 퇴근했습니다. 마흔의 태수는 중견기업 영업팀장이었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의 그는 언뜻 보기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처럼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태수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응, 왔니? 씻고 와. 분자가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거실을 지나며 소파에 앉아 있는 지연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은 몸을 움츠리며 시선을 피했지요. 저녁 무렵 식탁에는 부침개와 나물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명절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지요. 지연아, 얼굴이 왜 그래? 분자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젓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분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려 애썼지요.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좀 피곤해서요. 명절의 표정이 왜 그래? 집안 분위기 다운시키지 말고. 태수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젓가락을 놓으며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형수의 창백한 얼굴, 오빠의 냉랭한 태도, 그리고 식탁을 감싸고 있는 이 불편한 침묵. 명절의 화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였지요. 그날 밤 분자는 부엌에서 마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분자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의 그 떨리는 미소가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랜 세월 가족을 돌보며 쌓인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연이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분자의 앞치마자락을 잡았지요.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는 숨을 삼키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자는 본능적으로 뭔가 중요한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는 숨을 삼키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 형광등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어요. 분자는 본능적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저기,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지연이 입술을 떨며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지요.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태수였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 서서 부엌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잠옷 바지에 흰색 러닝 셔츠를 입은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 그냥 설거지 좀 도와드리려고요. 지연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분자의 손을 놓고 재빨리 싱크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수세미를 떨어뜨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수다 떨지 말고 들어가서 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태수 옆을 지날 때 그녀는 어깨를 잔뜩 움츠렸어요. 마치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요. 분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주무세요. 내일 바쁘시잖아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정중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지요. 그래, 잠아. 분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지연의 떨리는 손, 그 창백한 얼굴, 그리고 태수 옆을 지날 때 보였던 두려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은 분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정분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제사상을 준비했어요. 지연도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둘은 말없이 움직였지요. 어젯밤의 그 미완성된 대화는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형수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8시쯤 미란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의 그녀는 머리를 대충 묶고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그래. 저기 무 좀 채 썰어줘.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는 도마 앞에 섰어요. 칼을 집어들며 그녀는 형수의 옆모습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지연의 눈가는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오전 11시쯤 본격적인 저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이 오후 4시쯤 올 예정이었거든요. 분자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지연은 잡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잡채간 좀 봐. 네, 어머니. 지연이 국자로 잡채를 떠서 맛을 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게 뭐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부엌에 있던 세 여자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태수는 거실 탁자에 놓인 나물 접시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상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손님들 오는데 이렇게 대충 준비했어? 지연이 국자를 놓고 황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제가 다시 만들게요. 다시 만들긴 뭘 만들어. 시간이 어디 있다고.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해?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라는 칼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어요. 오빠, 무슨 소리야? 이게 다 새벽부터. 내가 뭘 알아? 너는 1년에 한 번 오면서 뭘 안다고 끼어들어. 태수가 미란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미라는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태수야, 그만해라. 분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어머니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집안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예요. 뭐, 이 자식이 지금 엄마한테. 어머니도 항상 제 편만 드시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의 두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 옆에 서서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지요. 오빠, 진정해. 미란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동생을 노려보기만 했어요.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됐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나물 접시들을 들어 올렸어요. 다시 만들게요. 죄송해요. 그래, 제대로 해. 태수는 그 말을 끝으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어요. 화면에서는 명절 특집 예능이 흘러나왔지만 거실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접시들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자와 미란도 따라 들어왔어요. 지연은 싱크대에 접시를 내려놓고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님, 괜찮아요.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빠가 너무 심했어. 제가 말할게요.
하지 마세요. 지연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는 깜짝 놀랐어요. 지연은 자신의 반응에 당황한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더 화낼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분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가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 두려움은 단순히 남편의 화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더 절박한 무언가였지요. 점심을 먹을 때도 식탁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네 사람은 말없이 수저를 들었어요. 태수는 국을 한술 뜨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국이 싱거워. 지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됐어. 그냥 먹을게. 태수는 국그릇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국물이 조금 넘쳐 식탁보에 얼룩을 남겼어요. 지연은 재빨리 행주로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태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미라는 형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확신했어요. 형수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오빠를 대할 때의 그 두려움.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이 집안에 숨어 있었지요. 오후 4시가 넘어서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내외와 고모, 조카들까지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명절 특유의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미란이 왔네? 서울 생활은 어때? 분자씨, 이거 선물이에요. 요즘 좋다는 건강식품이래요.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수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양복으로 갈아입은 그는 친척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까 전에 그 험악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요. 작은아버지, 어서 앉으세요. 제가 차 가져올게요. 오, 그래. 태수, 너 요즘 승진했다며? 잘 됐다. 에이,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태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분자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웃는 얼굴이 진짜일까? 아까 그 차갑고 폭력적인 모습이 진짜일까? 지연은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과일을 깎고 차를 우리고 접시를 나르고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보이는 가면 같은 미소였습니다. 지연 씨, 고생 많네.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고모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명절이 제일 힘들지. 우리 때는 더했어. 요즘은 그래도 나은 거야. 고모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연은 과일 칼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연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상에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어요. 갈비찜, 전, 나물, 잡채, 탕. 분자와 지연이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오, 이거 맛있겠는데. 분자 씨 솜씨가 여전하네. 지연 씨도 고생 많았어요. 며느리 덕 톡톡히 보시겠어요. 친척들은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은 구석에 앉아 작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친척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란과 지연, 분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미란이 말하고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부엌에는 분자와 지연만 남았어요. 둘은 말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지요.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분자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리려던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분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거실 쪽을 힐끗 보더니 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셔야 해요. 뭐? 분자는 깜짝 놀라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무슨 소리야? 무슨 큰일? 태수 씨가 이 집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분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태수 씨가 사업 실패했어요. 작년부터 거액 빚을 졌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얼마나? 3억? 아니,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정확히는 저도.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해요. 어머니 인감 도장을 찾고 있어요. 분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인감 도장. 그러고 보니 며칠 전부터 서랍이 뒤져진 흔적이 있었어요. 누가 뭔가를 찾는 것 같았지만 설마 했는데 그게 확실해? 네. 며칠 전에 대부업체 사람들이 전화했어요.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분자는 벽에 기댄 채 숨을 들이켰어요. 이 집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운 집이었고 그녀의 모든 것이 담긴 곳이었어요. 태수가 그걸 알면서 모른 척해요. 아니,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거라고. 이 집은 아직 내 집인데. 분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그녀의 입을 막았어요. 쉿, 들려요. 제발.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부엌의 이 절박한 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이건 사기잖아. 증거가 없어요. 아직 아무 서류도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지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긴팔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뚝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래요.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분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팔에 난 그 끔찍한 상처들.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 얼마나 오래 참아왔을까? 지연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도망치셔야 해요. 어디로? 이게 내 집인데 내가 왜 도망쳐? 태수 씨가 어제 술 먹고 했던 말. 이 집은 다 내 거야. 엄마도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분자는 어제 밤을 떠올렸습니다. 태수가 늦게 들어와서 혼자 술을 더 마시던 모습. 거실에서 중얼거리던 목소리. 그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미란이한테라도 말해야지. 경찰이고 뭐고. 안 돼요. 그러면 태수 씨가 진짜 뭘 할지 몰라요. 지연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분자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어요. 지연은 그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어떻게? 분자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증거가 없었어요. 아들을 다그치자니 며느리가 위험했습니다. 집을 지키려 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설거지 다 했어요? 분자와 지연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소매를 내리고 얼굴에 눈물을 닦았어요. 다 했어. 분자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설거지를 하는 척 했어요. 하지만 분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친척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태수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지연은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자기 방에 있었고요. 분자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억의 빚, 집 담보, 인감 도장, 폭력, 도망쳐야 한다. 지연의 그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60평생 살아온 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분자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감도장이 없었어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벌써 가져갔어. 분자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였어요. 태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분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며느리도 자신도 이 집도 지켜야 한다고. 방법은 아직 모르지만 반드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추석 보름달이었어요. 하지만 그 빛은 어둠을 밝히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분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내일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분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추석 다음 날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어제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집안은 조용했어요. 분자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인감도장이 사라진 서랍을 몇 번이고 다시 뒤졌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봐야겠어. 분자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어요. 은행이 열리려면 3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였어요. 손이 떨려서 주전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자가 돌아보니 지연은 더욱 야윈 얼굴로 서 있었어요. 눈가의 다크서클이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저도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젯밤에 그 대화가 둘 사이에 무겁게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 오늘 은행 좀 가봐야겠어.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태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벌써 일어났네요? 태수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는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응, 일찍 깼어. 저도 조깅 좀 하려고요. 요즘 운동을 안 해서. 태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분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넓은 등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 엄마, 오늘 뭐 하세요? 은행 좀 갔다 올까 해. 분자가 대답했습니다. 태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은행요? 무슨 일로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이자는 얼마나 붙었나 싶어서. 아, 그러세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그래요? 그럼 다녀오세요.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깅을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지연이 분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태수 씨가 눈치챈 것 같아요. 알아. 그래도 가봐야지. 혹시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너는 집에 있어. 태수가 의심할 거야. 분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9시가 되자 분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아침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분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차례가 되자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어요.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대출 상담 받으신 적 있으세요? 대출요?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주일 전에 담보대출 사전심사 신청이 되어 있네요. 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담보대출 이미 시작된 거였어요. 누가 신청한 거예요? 명의자이신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가족분 중에 저 안 했어요. 저 그런 거 신청한 적 없어요. 분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단으로 신청된 걸 수도 있겠네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출은 안 나간 거죠? 네, 아직 심사 단계고요. 서류가 더 필요해서 진행이 안 됐어요. 인감증명서랑 등기부등본이 필요한데 분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만 되면요.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분자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는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취소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게요. 분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대출 신청은 취소됐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태수가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딸에게 오빠가 사기꾼이라고 나를 속이려 한다고 말해야 할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분자는 급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인연이 감히 누구한테 말한 거야?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분자는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태수가 지연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지연은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태수야. 분자가 소리쳤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가 계세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예요. 놓아. 당장 놓으라고. 분자가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태수는 아내를 밀치고 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은행 갔다 오셨죠? 대출 취소하셨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게 내 집인데. 어차피 나한테 올 집이잖아요. 형도 없고 누나는 시집 갔고.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집이 필요해요. 당장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하는데 어떡해요?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사업 실패한 게 내 탓이야? 엄마가 돈 좀 빌려주시면 됐잖아요.
왜 안 빌려주셨어요? 내가 언제 안 빌려준다고 했어? 넌 말도 안 했잖아. 말하면 빌려주셨어요? 안 주셨을 거면서. 태수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지연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집 명예 좀 넘기세요. 제발이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안 돼.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집이야. 내가 지켜야 해.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분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뭐라고요? 내 아들은 아내를 때리지 않아. 어미를 속이지 않아. 넌 괴물이야.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웃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태수는 방을 나갔습니다. 분자는 바닥에 쓰러진 며느리를 부축했어요. 지연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어머니, 도망치세요. 지금 당장. 같이 가자. 같이 나가. 안 돼요. 태수 씨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분자는 며느리를 껴안았어요.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 넘어지는 소리. 분자는 황급히 거실로 나갔어요. 태수가 집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헤집고 다녔어요. 통장이 어디 있어요? 인감증명서는 없어. 내가 다 은행에 맡겼어. 분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정말요? 정말 없어요? 없다니까. 태수는 소파를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어디 가는 거야? 변호사 사무실이요. 어머니 치매 진단서 받아서 성년후견인 신청할 거예요. 그럼 제가 합법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거든요. 분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진단서, 성년후견인.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내가 정말 제 앞길을 막지 마세요, 어머니. 저도 살고 싶어요. 태수는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분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지연이 방에서 나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떡하지?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부족했고 태수는 합법적인 방법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데?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태수 씨가 돌아오기 전에. 분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같이 도망쳐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요. 제 몸의 상처, 태수 씨의 협박, 대출 신청 기록. 다 모아서 경찰에 가요. 분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도망쳐야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 가자. 지금 당장. 두 여자는 일어났습니다. 희망은 희미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짐은 최소한만 챙겨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어 통장과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어머니, 옷도 좀 챙기세요. 지연이 방으로 들어와 옷가지를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둘렀어요. 시계를 보니 11시였습니다. 태수가 나간 지 30분밖에 안 됐어요.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너도 짐 챙겨. 네. 잠깐만요. 지연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옷 몇 벌을 꺼냈어요. 그때 그녀의 눈에 서랍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태수의 서랍이었지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대부업체 독촉장, 신용카드 연체 통지서,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분자의 이름으로 작성된 서류였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그 서류들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이거 봐요. 지연이 서류를 들고 작은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분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증거가 되겠지? 네. 태수 씨 서명도 있고 날짜도 있어요. 이거면 충분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였지요. 뭐 하는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작은 방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고 했는데 왜 벌써 돌아온 걸까? 짐 정리 좀 하려고. 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바닥에 펼쳐진 옷가지들, 반쯤 싼 가방.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잠깐. 친구 집에 좀. 거짓말하지 마세요. 태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방을 집어들어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옷가지와 통장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서류들도. 태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서랍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걸 가져가려고? 태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내 서류를 훔쳐가려고 하는데?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연은 분자 뒤로 숨었어요.
이건 훔치는 게 아니야. 이건 나한테 한 일의 증거야. 증거요? 뭘 증거로 쓰시려고요? 경찰에 신고하시려고요?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찢기 시작했어요. 찢고 또 찢어서 바닥에 버렸습니다. 안 돼. 분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류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어요. 나 합법적으로 할 거니까. 어머니 치매 진단 받으면 끝이에요. 난 치매 아니야. 의사들한테 돈 주면 돼요. 다 방법이 있어요. 태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분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게 정말 자신이 낳은 아들일까? 저게 정말 자신이 키운 아이일까? 너 정말 괴물이 됐구나. 괴물이 된 게 아니라 현실적이 된 거예요. 세상은 원래 이런 거예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분자에게 다가왔어요. 분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장 어디 있어요? 통장 비밀번호는? 모르겠어. 말해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분자는 아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놓아. 아파. 말하면 놓아줄게요. 싫어. 절대 안 가르쳐줘. 태수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는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분자는 비틀거리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분자를 부축하려 했어요. 하지만 태수가 지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너도 공범이지? 같이 도망치려고 했지? 제발, 제발이요. 입 닥쳐. 태수가 지연을 복도로 끌고 갔습니다. 지연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태수는 아내를 안방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거기서 나오지 마. 나올 생각하지도 마. 태수는 안방 문을 쾅 닫고 밖에서 잠갔습니다. 지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제발 열어줘요. 시끄러워. 태수는 다시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분자는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어요. 허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도장하고 비밀번호 가르쳐 주세요. 싫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태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네, 저 김태수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좀 이상해서요. 치매 검사 좀 받고 싶은데. 네, 최대한 빨리요. 오늘 중으로 가능할까요? 분자는 그 통화를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럼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오후 3시요? 알겠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3시까지 여기 있어요. 절대 나가지 마시고. 나 안 가. 억지로라도 데리고 갈 거예요. 태수는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수야, 문 열어.
이 자식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TV 켜는 소리만 들렸어요. 태수는 소파에 앉아 어머니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분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 그때 창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분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밖에 미란이 있었습니다. 딸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창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방음이 안 되는 낡은 창문이었지만 조심스럽게 열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미란이 속삭였습니다. 분자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란아, 내가 어떻게... 형수님이 몰래 문자 보냈어요. 제가 지금 회사 빼고 달려왔어요. 태수가... 알아요. 다 들었어요. 밖에서 창문으로 들었어요. 미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금 경찰 부를게요. 증거가 없어. 태수가 다 찢어버렸어. 괜찮아요. 형수님 몸에 상처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 허리 다친 것도 증거예요. 하지만 엄마, 이제 끝내야 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미라는 조용히 112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가정폭력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분자는 딸의 그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희망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아직 싸울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문 열게요.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미란아, 조심해. 괜찮아요. 경찰 오고 있어요. 미라는 창문을 다시 조심스럽게 닫고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분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 미란의 목소리, 그리고 태수의 놀란 목소리. 미란아? 너 언제 왔어? 오빠,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엄마한테 한 짓, 형수님한테 한 짓, 다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다 봤어. 창문으로 다 봤어. 또 침묵이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분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였어요. 분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분자는 작은 방 바닥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라는 희망과 그래도 불안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거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아, 내가 뭘 잘못 본 거야? 잘못 보긴 뭘 잘못 봐. 오빠가 엄마 밀치는 거 똑똑히 봤어. 그건
그건 실수였어. 내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고. 실수? 형수님을 방에 가두는 것도 실수야? 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수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경찰차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태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여기에요. 제가 신고했어요.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남자 경찰관이었고, 한 명은 여자 경찰관이었어요. 그들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신고 내용이 가정폭력이라고 했는데 피해자분은 어디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저기 작은 방에 갇혀 계시고요. 형수님은 안방에 있어요. 둘 다 오빠가 가뒀어요. 미란이 설명했습니다. 경찰들은 태수를 쳐다봤어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해예요. 태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일단 문부터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분자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허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란이 달려가 분자를 부축했습니다. 여자 경찰관도 다가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있으세요? 허리가 아파요. 병원 가보셔야겠네요. 일단 안방 문도 열어주세요. 남자 경찰관이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마지못해 안방 문을 열었어요. 지연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어요. 부인분이신가요? 괜찮으세요? 여자 경찰관이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아니에요. 지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경찰관은 그녀의 긴팔 소매를 보고 있었어요. 소매 좀 걷어 올려 보시겠어요? 네. 소매요. 걷어 올려 보세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시퍼런 멍자국들이 드러났어요. 오래된 것부터 새로운 것까지.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언제 생긴 거예요? 그냥 제가 부딪혀서 이렇게 여러 개가 생겨요? 게다가 손가락 자국도 보이는데요.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자 경찰관은 남자 경찰관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김태수 씨, 일단 서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이건 오해예요. 제가 때린 게 아니라. 일단 조사받으시죠. 피해자분들 진술도 들어봐야 하고요. 남자 경찰관이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뒷걸음질 쳤어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오해예요. 제가 왜 엄마를 때려요? 동생이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게 아니에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엄마 밀쳤어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허리 다치신 것도 그 때문이고요. 너,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했어요. 오빠 목소리. 도장 어디 있어? 말해. 하는 거. 다 녹음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녹음 파일 저희한테 보내주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요. 미란이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벽에 등을 기댔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태수 씨, 동행하시죠. 남자 경찰관이 태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수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갔습니다. 현관을 지나며 태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분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실망도 이미 다 흘려보냈습니다.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지요. 엄마.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분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분자와 지연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미란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분자는 허리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어요. 지연은 팔과 다리에 오래된 멍 외에도 갈비뼈에 금이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한두 번에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오래됐어요. 네, 알아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했어요. 경찰 조사에 필요하면 이거 제출하세요.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미란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형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형수님,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돼요. 지연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미라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분자와 지연은 차례로 진술했어요. 분자는 인감도장 도난 사건, 무단 대출 신청 시도, 그리고 오늘 있었던 폭력 사건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은 지난 몇 년간의 가정폭력을 상세히 증언했어요. 부인분, 왜 진작 신고 안 하셨어요? 여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어요. 신고하면 더 심하게 맞을까봐.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친정에 보냈어요. 명절 끝나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진술서를 작성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가 끝나고 나오니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분자는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분자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아직 태수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어디든 상관없어. 우리 모텔 잡을까요? 아니면 제 집으로 가실래요? 지연이는 분자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아, 너는 어디 갈 데 있어? 없어요. 친정은 멀고.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분자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여자는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분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자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집은 지켜야지. 내 아버지가 남긴 거니까. 오빠는요? 모르겠어. 법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분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란이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일단 당분간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이혼 준비하셔야 해요. 이혼. 지연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이혼.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서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있잖아. 분자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품에서 또다시 울었어요. 미란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밤의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어요. 한참 후 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찾아가자. 네. 집 지키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지. 태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분자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지연아, 너도 이혼 소송 준비해. 우리가 도와줄게. 어머니, 이제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분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직 앞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세 여자는 그날 밤 한 이불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서로의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분자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모텔 방이었습니다. 옆에서는 지연과 미란이 나란히 자고 있었어요. 세 여자는 밤새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분자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요. 하지만 분자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지연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분자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지연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조금은 홀가분해 보였어요. 응, 잘 잤니?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지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어요. 분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변호사 만나러 가야지. 네. 무섭지만 해야죠. 우리 함께 가는 거야. 혼자 아니야. 분자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도 일어나며 말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알아봤어요.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님이 계시대요. 오늘 오전에 상담 가능하시다고. 그래. 고마워, 미란아.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세 여자는 간단히 세면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국밥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웠지요. 잘 먹어. 힘내야 해. 분자가 지연의 밥그릇에 김치를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세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벽에는 여러 감사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미란 씨시죠? 중년의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은 저희 어머니 정분자 씨고요. 형수 윤지연 씨예요. 앉으세요.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변호사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분자와 지연은 나란히 앉아 차례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무단 대출 신청 시도, 인감도장 도난, 가정폭력, 협박.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대출 신청은 취소하셨죠? 네, 은행에서 바로 취소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도 받으셨고, 녹음 파일도 있다고요? 네, 제가 가지고 있어요. 미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사기 미수와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정말요? 분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증거가 충분해요.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은행 기록, 그리고 경찰 조사 기록까지. 그럼 제 집은 지킬 수 있나요? 당연히 지킬 수 있죠. 어머님 명의 재산이니까요. 아드님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분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도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윤지연 씨. 변호사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정폭력이면 재판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폭행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게다가 재산 분할도 청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태수 씨가 빚이 많은데 그건 남편 개인 빚이에요. 부인께는 책임 없어요. 오히려 부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그건 지킬 수 있어요. 지연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일단 오늘 접수할 서류들이 있어요.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사본, 증거 자료들. 이거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분자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형사 고소건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혼 소송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길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세 사람은 변호사와 2시간 동안 상담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드렸어요. 사무실을 나올 때는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잘할 수 있어요. 미란이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미란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점심을 먹고 세 사람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추가 진술을 해야 했거든요. 조사실에서 형사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제 연행된 김태수 씨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구속이요? 분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서요. 어머님을 상대로 한 사기 미수, 폭행, 그리고 부인 폭행까지 죄목이 여러 개예요. 그럼 감옥에 가는 건가요? 일단 구속되면 재판 때까지는 구치소에 있게 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겠죠. 분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간다.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협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태수 씨 조사하면서 나온 건데요. 대부업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더라고요. 총액이 한 3억 5천 정도 되는데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중 일부는 어머님 명의로 빌리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어요. 내 명의로요? 분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행히 서류 미비로 진행은 안 됐는데 만약 인감도장을 구했다면 성공했을 거예요. 이런 자식이. 분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다 막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태수 씨 통화 기록인데요. 보험 사기 브로커랑 통화한 흔적이 있어요. 어머님을 상대로
보험 들고 사고를 내려고 한 것 같은데. 뭐라고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추가 수사 중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살인 미수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분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보험 사기, 사고, 그 말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분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분자는 며느리의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진작에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내가 너무 방심했어. 내 아들이 설마 그럴까 싶어서.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분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집에 가봐야지. 피할 수는 없잖아. 같이 갈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 보였어요. 감나무가 있는 마당이 보였습니다. 분자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태수가 뒤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넘어진 가구, 흩어진 서류들. 분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리해야겠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과 미란이 함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세 여자는 묵묵히 움직였어요. 가구를 바로 세우고 서류를 주었고 청소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집안이 제법 정돈됐습니다. 분자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어요. 여전히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지켜낸 집이었어요.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저녁 만들게요. 미란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연도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냉장고를 뒤져 재료를 꺼냈습니다. 김치찌개 어때요? 좋아요. 제가 밥하고 언니가 찌개 끓여요. 언니라니. 그냥 미라나 해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 식구잖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분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세 여자가 함께 이겨냈어요.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겠지? 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란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뭐 못해요. 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분자는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은 또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그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 법원 복도에는 3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분자, 윤지현, 김미란. 그들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떨려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2달 전에 그 창백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지요.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미란이 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자도 며느리의 다른 손을 꼭 쥐었어요. 변호사님이 그러셨잖아. 승소 확실하다고. 네, 알아요. 그래도 떨려요. 지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혼 재판이었어요. 오늘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내하는 직원이 손짓을 했어요. 들어오세요. 3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태수가 보였어요.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2달간의 구치소 생활이 그를 많이 변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분자와 태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분자는 아무 표정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지요.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지금부터 이혼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였어요. 원고 윤지연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 김태수와의 혼인을 이혼으로 한다.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정한다.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양육비는 매월 100만 원으로 정한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한 상습적 폭행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다만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하며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한다. 판사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김태수 할 말 있습니까? 태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네, 그럴게요. 3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형수님, 진짜 끝났어요. 이제 자유예요. 미란이 지연을 껴안았습니다. 지연은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분자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잘 살자. 네, 어머니.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과 아이들은 이제 분자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 현관문을 열자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분자는 아이들을 안아 올렸어요.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 왔다. 할머니, 오늘 재판 어떻게 됐어요? 응, 다 잘 됐어. 이제 엄마랑 너희랑 여기서 살 수 있어. 정말요? 야호! 아이들이 기뻐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국을 끓이고 미란이 반찬을 만들고 분자가 밥을 지었어요.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왜? 제가 일 좀 알아보려고요. 일? 네.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어머니한테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잖아요. 신세는 무슨, 우리 식구인데. 분자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제 몫은 해야죠. 그래야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우리가 아이들 봐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지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5명이 둘러앉았어요. 분자는 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추석 때의 그 상과는 달랐어요. 음식은 더 소박했지만 마음은 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손주가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분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많이 먹어. 더 줄까? 네. 식사를 하던 중 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회사 그만두고 여기 내려와서 살까 해요. 뭐? 분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미라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혼자 형수님이랑 아이들 돌보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일 알아볼게요. 하지만 서울에서 잘 다니고 있었잖아. 서울은 이제 지겨워요. 가족이 더 중요해요. 미란의 말에 지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란 씨, 고마워요. 정말. 형수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새 여자는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웃었어요.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분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지요. 저 나무 내년 봄에는 새싹이 돋겠지? 분자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지연이 옆으로 와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 분명 돋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분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달 전에 그 추석 명절이 떠올랐어요. 전을 부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던 그날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에 가능했지요. 분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잘 이겨냈어. 이제 괜찮아.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추석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빛이었어요. 1년 후, 분자의 집 마당에는 감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봄이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지역 신문사에 취직해서 기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출퇴근하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분자는 손주들과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할머니, 저기 꽃 피었어요. 그러네. 예쁘다. 분자는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꽃들이 가지마다 피어 있었어요.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명절은 가족을 모이게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기도 하지요. 그 진실은 아프지만 직면해야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분자는 배웠습니다.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었어요. 분자는 그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